자, 요번에는 21년도 하반기 특집이죠. 예, 하반기에 어디가 분양을 하는 데가 좋은 데가 있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레미안 원베일리,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시작을 이제 하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층 규모로 해서 총 23개 동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23년도 8월에 입주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여기에 대한 평면도가 나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나와 있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나와 있네. 자, 17일날, 예, 다음 주죠. 다음 주 17일날 1순위 청약하라고, 기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2순위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5일날 세간의 발표가 나죠. 예, 정말 핫하게 될 것 같고, 1순위 청약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요 다음날 이제 뭐 청약 건수가 몇 건이 접수가 됐고, 얼마나 많이, 예, 경쟁률이 나오게 됐는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제 레미안이니까 이제 옆에 요것도 합니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레미안 프레스티지, 예, 구반포 이제 요쪽도 같이 있고, 이제 여기는 거의 다 레미안이 좀 많이 진행을 하죠. 예. 레미안 퍼스티지도 여기 있는데, 옛날에도 사실 퍼스티지랑 퍼스티지 S도 그렇고, 미분양 나고 해서 그때 많이 이것저것 막 껴주고 해서 막 그때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막 피가 막 엄청나 버렸었죠. 예. 옛날에 미분양 난에 뭐하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요, 피가 수억이 붙어 있고, 수십억이 붙어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확실히 레미안이라 그런지 이런 건 진짜 끝내주기 잘해놓은 것 같고요. 조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요번에 조망이 나오는 그런 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5층에서는 여기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그렇게 한강이 드라마틱하게 막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네요. 35층이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랑 이제 조금 높이가 올라간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거래처도 이제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를 엊그제도 갔다 왔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데고, 예, 원펜타스 여기 있고, 신반포 중학교, 개성초등학교랑 반원초등학교 다 여기 있고, 그리고 외국인 학교 이제 여기 있죠. 거의 다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다 선택을 하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 근처에 뭐 신반포 중앙 하이츠라든지 20억 주고서 뭐 새로 하나 들어와갖고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조그만 전세 하나 구해갖고 뭐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쪽에서 뭐 옮겨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면에 나와 있는 그 도어스 배치도 보시면서, 예, 신반포로 여기 있고, 주출 있고, 그리고 이제 완충, 녹지, 소공원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이 어디 있는지 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한강이 여기쯤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쯤에. 그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내 거 동호수가 222동, 223동, 101동에서 쭉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치면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 빈 곳, 동호수 배치도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서 빈 곳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에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작은 평수는 무조건 지하철 쪽으로 해서 보고, 큰 평수, 대형 평수는 무조건 강조망이라든지 이제 앞에가 트여져 있는 대로 배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 3호 라인 조그만 애들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애들 있고, 여기 애들 있고, 여기 애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강조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1군 브랜드가 다른 게요, 이런 데 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감도가 때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역시 컬러감이 다르고요. 아파트를 좀 만들어놔도 이제 여기 층수가 꽤 나오고, 여기 뒤에는 층수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레미안이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래갖고 뒷동이 앞동 뒤통수를 보지 않게, 그래서 이제 층을 여기가 뭐 35층 그러면은 앞동에 있는 층 얘는 34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을 낮춰놨었어요. 그게 레미안 요번에 그 강남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었던 거고, 그건 이미 입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옛날서부터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앞동하고 뒷동의 그 높낮이 차이 층수를 극단적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게 요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좀 괜찮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여기 이제 깨알같이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위쪽으로 해서 나가는 데가 이제 한강이고, 이 양쪽의 옆에는 사실 그렇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나가는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앞에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망이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고층으로 들어가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요 안쪽에서 단지 요쪽은 다 이제 요쪽 방향으로 해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얘는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나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천상 이제 요 앞에 트이는 애들이 이제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이 앞에 조망이 좀 트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 요 앞에 라인하고 이제 조금 비껴져 있다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부 라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비껴져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조망이에요, 조망. 네, 교통은 어차피 여기 다 같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다 뭐 비슷한 입장이고,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걸어가는 게 진짜 한 1km 돼갖고 뭐 헬리오시티나 모연 왕산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처럼 막 980m 1km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뭐 비등비등 할 것 같고, 이 단지 내에서는 결국은 어디가 이제 조망이 트여지느냐, 이제 이런 게 관점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가까우면은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단지 내 상가 이용하기가 편하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일장일단 있습니다. 뭐 난 여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좀 청약을 넣든지 그러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 뺑뺑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을 해서 내가 청약을 넣게끔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층은 당연히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할 것이고, 분양가가 당연히 그만큼 비쌀 것이고, 그러니까 각 층의 각 동의 각 동호수 라인별로 다 분양가가 다 달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데 이제 저층으로 해서 막히는 동은 가격이 좀 더 다운돼서 나갔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데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는 데는 가격이 좀 비쌀지라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아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가격은 1000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뭐 4층에서 몇 층까지는 다 일괄적으로 얼마, 11층에서 25층까지는 다 일괄적으로 얼마,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뺑뺑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첨이 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경본주택은 나오나 마나 어차피 뭐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한번 보지도 않고 청약을 하셔갖고 당첨됐는데 어쩌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장난 삼아서 넣으신 분들이 또 당첨이 또 많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죠. 저는 맨날 안 돼요. 자, 이제 요게 나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46 타입이랑 59 타입이랑 해서 이제 몇 동에 몇 개 층이 남아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동하고 뒷동의 이 높이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35층 넘어가지만은 여기 이제 20층.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1, 2, 3, 4 라인은 12층까지밖에 안 되고 여기는 20층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동에서 앞동이 가리지 않으면서도 그 옆에 동에 그 옆에 라인이 또 가리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위례에서 이런 거 처음 나오고 했을 때는 두 개 라인이 막 올라가 있고 두 개 라인만. 그래서 여기는 뭐 방열이 잘 안 되겠다, 겨울에 난방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 막 따지고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요즘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랑 이제 그 방온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요 색깔 칠해진 데만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 하얀색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데는 다 당연히 먼저 이 사람들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수없게 저층을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 좋은 층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들만의 세상은 여기 따로 있었던 거죠. 아직 모집 공고문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 17일 날쯤 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세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 오픈을 벌써부터 다 해줬네. 야, 이거 계약금 20% 들어가. 그러면 얼마야 도대체. 그럼 74 타입이네. 84 타입은 없고, 74 타입을 해서 계약금만 20%가 3억 4천이 들어가네요. 3억 4천 그러면은 17억 정도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죠? 왜냐면 평당 여기가 원래 주변 시세가 1억이 더 가야지 사실. 아크로 리버파크도 지금 들어간 지 이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입주한 지 좀 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옛날에 막 헤링본으로 짰네 어쩌네 해서 막 조망이 이렇게 나오네, 저거 막 저렇게 나오네. 그때는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였지, 유튜브 시대가 아니다. 그때 했었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얘도 이제 연식이 몇 년 차는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으로 나오게 된 23년도, 24년도에 나오게 된 아파트니까 연식이 이제 그때 가면 더욱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시세로만 따져도 걔는 평당 1억을 해서 뭐 84짜리 34평이 34억 가는 거고,
얘는 74짜리로 해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한 17억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싸게 나오긴 싸게 나온 거죠. 그런데도 이 금액이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보통 이제 84가 이제 3억대에서 놀기 때문에 할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60%가 다 대출이 안 되는 거고, 아마 4회차까지밖에 안 되고, 그럼 여기서도 또 이만큼의 금액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예, 중도금 대출할 때도 아니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 이게 17억이면, 그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뭐 그냥 갖다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46A 타입입니다. 46A 타입.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투베이죠. 예, 투베이. 침실 하나, 거실 하나 나와 있고, 이제 여기 작은 방, 애들 방 하나 이제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붙박이장을 넣어야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이제 데드 스페이스인데, 이제 붙박이장을 넣으면서 이제 카바를 해야 될 것 같고, 한쪽이 남향이면 한쪽이 북향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 아파트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을 이쪽으로 갖다 붙여갖고 이제 3베이를 만들었었던 거죠. 다 남쪽으로 가게끔. 그렇죠. 붙박이장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기본형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보실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 가깝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A 타입이죠. 뭐 요쪽에서 나가는, 이렇게 해서 봐야죠. 이렇게 해서, 예, 북쪽이 위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약간 남동향, 아파트 자체는 남향이지만은 소파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조망이 나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소파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층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앞동이랑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이제 이런 거랑 다 몇 층에 남아 있는 거 해갖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다 프린트해서 맞춰놓고 봐야 됩니다. 골치 아프죠. 자,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남향일 텐데, 이건 100% 막히는 조망이 아닐까 이제 싶고, 요 높이가 이제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요거 평면도 한번 보시죠. 예. 포베이네. 예. 방, 거실방. 포베이 스타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망, 이렇게 해서 조망, 이렇게 해서 조망, 이렇게 해서 조망.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방창이 뚫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 창이랑 주방창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통풍, 이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다용도실이 이 정도 사이즈 나오게 되면은 좁지는 않은 것 같고, 보조 주방이 있네. 보조 주방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지금 작아갖고 저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편하고 좋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쿡탑을 놓을 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고등어 올 때는 다 이쪽으로 해서 구워버리고, 냄새는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문 잠궈버리면 되니까. 아, 근데 여기가 이게 아닌데?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파우더룸이고. 아, 이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난데없이 데드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다 팬트리 수납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평면 설계를 이제 옛날에 하죠.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이제 꽤 몇 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스타일로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승인 오케이 떨어졌던, 그때 당시에는 최신형으로 했던 게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드레스룸이 없는 건 좀 너무했다. 그건 너무 아쉬운데. 여기 데드가 좀 많이 눈에 걸리는구나 진짜. 여기도 그렇고, 뭐 침실 통합이야. 이건 어차피 그냥 뭐 내력벽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버리면 되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벽을 세우는 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 깔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세울 때나 깔 때나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데드 스페이스가 있네. 붙박이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죠? 예, 붙박이장이야 그까짓 건 나무로 해서 짜놓는 거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 그거는 나중에 입주할 때 하셔도 됩니다. 자, 59B 타입이죠.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고. 이제 보다 보니까 많이 보이네. 예, 제가 눈이 안 좋아하고 이제 색깔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여기 모서리 끝에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타워형이죠. 애들 방이 두 군데가 나와 있고, 조망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조망이. 그리고 이제 거실이 나와 있고, 안방 침실이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조망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자, 2A로 해서 나가는 조망이기 때문에 조망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죠. 다각도로 해서 여러 가지 조망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데가 이제 다 좋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평면이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창문이랑 이렇게 기역자로 빠져나가면서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별로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붙박이장처럼 해서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진짜.
왜 이러실까? 항상 이제 여기 양창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러면은 조망이 얘가 이제 좀 넓어 보이죠. 예. 양쪽으로 넓어 보이고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건 안 돼 있고 어쩔 수 없고. 74A 타입 이제 요건 색깔이 좀 잘 보이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망이 이렇게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망이 나가는 게 아마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땡겨를 보니까 이제 테라스 있는 부분이 좀 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서양이랑은 거의 이야기 안 하고 부동산에서 무조건 남서양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붙일 거예요. 예,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서 예, 남서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실 2번에서 조망 다 이렇게 남서양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방, 거실, 방 해갖고 이제 4베이 판상형 네 군데에서 이제 과지런히 서쪽에서 지는 해에 그 햇살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집이 좀 환해요. 그래서 이제 빨래가 잘 마릅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그 테라스 하나가 이제 묘미가 되죠. 근데 막상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사실. 예. 안방에다 이렇게 테라스를 꺼내줘도요, 부부싸움하고 대판 싸워갖고 이제 여기서 나가갖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지 않은 이상, 담배 하나 피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는 뭐 여기서 뭐 티테이블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잘 안 됩니다. 예. 먼지 많고 다 이렇게 막 먼지 쌓여있고 그래갖고 그걸 누가 다 치우면서까지 차 한잔 마시고 막 그러진 않아요. 치우는데 30분 걸리고 차 한잔 마시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마통풍, 요게 좋은 점이죠. 예, 요것 때문에 4베이 판상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드레스룸으로 채워놔야 될 것 같고, 여기 데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있는 발코니가 이게 원래 피난 안전구역이랑 했던 게 다 이 안에 들어가져 있었어야 되는데, 유리창이 이제 여기 붙었어야지. 여기 왼쪽으로 좀 붙어 있어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공간이 좀 마련해져 있고, 이만큼의 공간이 사실 다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방 팬트리 공간이 하나도 이제 없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장을 짜서 좀 놔야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 식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좁죠. 그래서 똑같은 84 타입이라 할지라도 옛날 거 평면하고 지금 있는 평면하고 그게 완전히 달라요. 공간을 활용하는 그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아, 74B네요. 74B. 예. 74B 요거는 이제 아까랑 거의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갑시다. 예. 74C도 있네. 예. 요것도 넘어갑시다.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있구나. 요거. 그렇죠. 요게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남아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 층수로 이제 설계한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를 빼줄 수 있었던 데가 있었고 없었던 데가 있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워크인 드레스룸으로 해서 만들어졌겠지. 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야기 안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볼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아침에 밥을 주고 세탁물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수영장이 있느냐, 이거 딱 두 가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1년도 하반기 특집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서울,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말고도 이제 10월달이 되게 되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파크 이제 브릿지 있죠. 브릿지. 아크로파크 이제 브릿지가 이제 10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히트를 한번 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DH 방배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메이플 자이 12월 달까지 해서 예약이 계속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줄줄이 난리예요. 네, 평당 원래 이제 4,900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기로 했었던 건데,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그걸 뚫고 넘어가 버렸었던 거죠. 그래서 평당 5,700을 받아 버리니까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43% 세일한 거죠. 예, 평당 1억으로 봤어야 되는데 43% 세일해서 5,700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대박 할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나오게 돼 있는 아까 DH 방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한껏 기대감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상태죠. 4,900짜리가 5,700으로 해서 받게 됐으니까 지네들도 어느 정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상향 조정이 좀 가능한 여지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둔촌 주공 있죠. 그 옛날에 했던 그 세대, 거기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분이 그 앞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고 해갖고 이름도 이제 더럽게 길어요. 우리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면서 보면은 진짜 한 동이 아니라 한 블럭이 아니라 진짜 한 개 단지 같아. 진짜 아니 한 개 단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헬리오시티만큼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크죠.
더 크지. 여기가 세대가 15,000세대인가 그러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진짜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그리고 엊그제 그 잠실 진주 아파트 거기 갔다 왔었지. 이제 여기도 이제 단지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삼익 둔촌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이제 그거는 뭐 조금 하니까 예, 그렇고 미성 아파트 뭐 여기는 이제 서울이 아파트를 이제 지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재건축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어차피 더 이상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나오는 족적. 예. 그래서 저도 원체 비싸고 이런 거 방송을 해야 돼 했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우리 밴드 카페에 제가 이제 여기다 계속해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많이 취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